최영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수소 원자의 문제를 우리가 앞 시간들에서 변수 분리를 해 놓았잖아요. 변수 분리 결과 파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나왔고, 세타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나왔고, r에 대한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들을 각각을 풀어서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근차근 풀어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동영상을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하여 양자역학 기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칠판 봤을 때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을 쫙 보고서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 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그러면은 이 세 줄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거나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H프사이는 E프사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C 불변일 때요. 무엇이 C 불변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할 때, 즉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을 때, 여러분들 고전역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외력 F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외력 F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입자의 위치와 속도 또는 운동량을 구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 포텐셜 에너지를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줘야 된다겠어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불변일 때 H프사이는 E프사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이때 이 H를 해밀토니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여기 빨간 줄 있죠. 여기 빨간 줄 이대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즉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그 다음에 델 제곱 플러스 v의 x벡터, 이것이 해밀토니안이요. 이때 m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입자의 질량, 그리고 vx라는 것은 그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H프사이는 E프사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식 형태가 고유치 방정식을 띠고 있다겠죠. 즉 H를 프사이에 작용하여 주었더니 자기 자신 프사이에다가 상수 2가 튀어나왔더라. 이때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왜 저것이 입자의 에너지가 되어지는가 라는 것도 나중에 증명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그냥 에너지라고 불러준다 라고 받아들이고 갑시다. 이것을 구좌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왜 문제를 구좌표에서 풀어야 잘 변수 분리가 되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 시간들에서 얘기를 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여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해밀토니안에서 델 제곱, 즉 라플라시안을 구좌표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즉 r제곱분의 1 파샬 r분의 파샬 r제곱분의 파샬 r분의 파샬 해놓고 마이너스 r제곱 h바의 제곱분의 l제곱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l제곱이란 것은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그냥 l제곱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본격적인 양자역학을 문제를 풀 적에는 L이란 것은 가운동량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L제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다 라고 받아들이고 가자고 했지요. 앞 시간들에서. 그래가지고 플러스 V프사이는 E프사이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에서, 즉 포텐셜 에너지 V가 주어진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에서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변수 분리를 해서 푼 것이 편해요. 그래서 이 프사이 자체를 r 함수인 라지 r과 세타의 함수인 라지 세타와 파이의 함수인 라지 파이의 곱으로 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들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 그 결과 어떻게 식들이 변수 분리가 되어졌냐면은 파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졌고 세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졌고 R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졌다. 이것은 앞 시간들에서 했지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냐? 자, 슈레딩거 방정식의 바운더리 컨디션 BC 그렇게 적어 놓았죠.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경계 조건.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커다랗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Vx가 불연속인 지점 x0에서 어떠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성립해야 되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경우예요. 즉 이것이 입자의 위치 벡터야. 그리고 세로축이 위치 x에서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x0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1번 영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고 2번 영역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x0라는 이 위치에서 즉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경계가 되는 이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좌측과 우측 즉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 불연속이잖아요. 1번 영역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x0에서는 여기고 2번 영역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x0에서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불연속이잖아요. 이런 때 어떠한 경계 조건을 적용시켜 줘야 되냐면은 이러한 경계 조건입니다. 첫 번째, 1번 영역에서의 p사이와 2번 영역에서의 p사이가 같은 값을 가져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경계인 x0 지점에서. 그리고 1번 영역에서의 미분과 2번 영역에서의 미분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바로 이 경계점 x0 위치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경계 조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내면서 적어도 이러한 경계 조건이 성립해 줘야만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p사이와 에너지 E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 조건을 준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이 불연속이 되어지는 것이 유한해야지 무한해 버린다. 그러면은 이 조건도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불연속 정도가 유한한 그러한 곳에서의 경계 조건을 살펴보면은 적어도 파동 함수가 1번 영역과 2번 영역 즉 이 경계 지점에서 파동함수는 연속이어야 되고 파동함수를 한번 미분해 놓은 것도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경계 조건을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과함으로써 우리가 파동함수 p사이와 에너지 E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사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특정 지점에서 불연속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나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파동함수는 포텐셜이 불연속인 이러한 지점에서도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야. 또 한편으로 미분해 놓은 것도 서로 일치해야 되고 그러면 원래의 함수값과 미분값이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은 함수값이 연속적으로 돼 있으면서도 그 함수값이 모든 곳에서 스무스하게 변해야 되죠. 스무스하게 변해야 된다 그 말은 함수가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되고 스무스하게 변해야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이것이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 표현하고 그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 조건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하나 주어지고 또 하나 주어지는 경계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은 입자는 좌우지간에 전체 공간에 걸쳐서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볼 적에는 기본적으로 입자는 존재한다.
그 입자에 대하여 정 공간에서 그 입자를 탐색을 하면은 그 입자는 반드시 발견이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절대치 푸사의 제곱 자체가 확률 밀도라고 했잖아요. 이때 밀도는 밀도일지라도 무엇에 대한 밀도냐면은 단위 부피당 확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피 요소를 곱하면은 드디어 확률이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단위 부피당 확률 곱하기 부피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된다? 그 체적 내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간, 즉 모든 체적에 대해서 확률 밀도를 다 적분을 해 놓으면은 반드시 입자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 값이 무엇이 된다? 1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부과되는 두 번째 경계 조건이야. 그런데 확률 밀도를 전 공간에서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은 위치 x가 무한대로 갈 때, 즉 무한대에서 파동함수 값은 제로다 라는 말하고 똑같지요. 즉 입자는 무한대 이전에서 발견이 되어지지 무한대인 곳에서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때? 없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한번 구해볼 것이냐면은 확률 밀도에다가 부피 요소 디타우 곱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좌표역에서 이 부피 요소는 어떻게 되어질까? 참고로 여러분들 직각좌표계에서 3차원상에서 부피 요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dx, dy, dz 이 세 개가 곱해진 거죠. 그러면은 구좌표역에서는 부피 요소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업수학이나 뭐 다른 곳에서 구좌표계, 원통좌표계 그런 걸 배웠다면 참 다행이고 안 배운 학생들은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구좌표를 사용한다고 했고 구좌표를 사용을 할 때 이 원점에가 무엇이 있다겠습니까? 핵이 있다겠어요. 원점에가 수소 원자 핵 양성자가 원점에가 있다. 이때 여러분들 커다란 가정이 내재되어 있어. 뭐가 내재되어 있냐? 핵 있죠. 핵은 여기서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핵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것이다. 왜 그렇게 가정을 해도 되느냐? 양성자, 즉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잖아요. 그런데 그 양성자의 질량은 위치 R세타 파이에 있는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약 2000배 무겁기 때문에 좋은 근사로서 핵은 고정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만약에 핵이 전자보다 2000배 가량 무겁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요동을 칠 거 아니냐. 그런 요동에 대한 보정을 해주려면은 슈레딩거 방정식 여기서 EM 여기 있죠. 여기서 질량은 전자의 질량인데 이 전자의 질량 M 대신에 전자와 양성자의 환산 질량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환산 질량이. 그 환산 질량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은 그냥 못 들은 얘기로 하세요. 왜 못 들은 얘기로 해도 되냐면은 제가 문제를 풀 적에는 이 핵은 원점에서 단단히 고정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즉 원점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양자역학을 배울 적에는 이 핵도 조금 움직일 수 있다 해가지고 환산 질량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거 자체는 뭐 이 문제 푸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의.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구좌표계에서 최종 요소 D타워 있죠. 이 D타워 부피 요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참고로 직각좌표계에서 부피 요소는 무엇이라고? dx, dy, dz요. 그런데 구좌표계에서 부피 요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좌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했다시피 어떠한 입자가 이쪽에 있다, 즉 R 세타 파이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R이란 것은 원점에서부터 입자까지의 거리이고, 그 다음에 세타라는 것은 Z축으로부터 입자가 있는 그곳까지의 각도가 세타죠. 그리고 파이라는 것은 이 R 이것을 밑으로, 즉 XY 평면에 투영시켰을 때 그때의 투영된 선분하고 X축과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겠죠. 이런 때 이쪽에 미소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소 부피 변화 또는 부피 요소.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다. 그래서 이 거리, 이것이 R이야. 이 R에서 조금 R이 변화되어졌다. 즉 파이하고 세타는 일정한 상태에서 R만 살짝 변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dr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게 dr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 r하고 파이는 일정한데 세타가 d세타만큼 변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겠죠. 즉 현재 이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이게 바로 d세타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r과 세타는 일정한데 파이가 d파이만큼 변했다. 파이가 d파이만큼 변했다면은 여기서 이 파이가 저쪽으로 살짝 갔으니까 d파이만큼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뭐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d파이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dr, 이것이 d세타, 이것이 d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d파이 때문에 이게 생긴 것이고 d세타 때문에 이것들이 생긴 거죠. dr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생긴 것이고, 이것을 제가 지금 크게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매우 작게 그려지면은 육면체로 근사할 수 있겠죠. 육면체로. 그럴 때 어떻게 각각의 길이가 되어지느냐, 이 길이가 dr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부터 했지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 길이는 세타가 d세타만큼 밑으로 팍 내려왔을 때죠. 그런데 이 거리가 r이기 때문에 r인 상태에서 d세타만큼 밑으로 팍 내려오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r d세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길이 있죠. 이것이 r d세타가 될 거야. 지금 현재 이것은 dr이야. 이것은 dr이고 이것은 r d세타야. 이것도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해줄까요? 이것이 r d세타야. 그 다음에 이 파이가 이쪽으로 살큼 변함에 따라서 각도 자체는 d파이만큼 변하지만 그 d파이 때문에 생겨난 길이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이 되어지겠죠. 지금 현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r sin 세타가 되어지죠. r sin 세타가 되어진 이것을 d파이만큼 살짝 변화시켜주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겠죠. 즉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지금 현재 이거 있죠. 이게 d파이죠. 즉 이거의 지금 현재 무엇이다? 이게 d파이단 말이야. d파이이기 때문에 요 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죠. r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r sin 세타 d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왜 r d파이가 아니고 r sin 세타 d파이인가? 그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얘가 xy축에 투영이 되어질 때 r sin 세타잖아요. 이 r sin 세타로 투영된 이것을 저쪽으로, 즉 파이 방향으로 d파이만큼 살짝 변화시켜주면은 이것이 이 파이로 되어져 있는 이 길이 r sin 세타가 d파이만큼 살큼 변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이 r sin 세타요. 이것이 d파이야.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R 사인 세타 D 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호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길이가 R 사인 세타 D 파이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의 부피는 어떻게 되어질까? 부피 D타워는 밑에 면적 곱하기 높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지금 현재 이것을 육면체로 근사한다고 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보이지 매우 작은 범위 내에서는 얘를 육면체로 근사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최적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밑에 면적 곱하기 dr 하면 되어지겠죠. 육면체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밑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총 D타워 이것은 밑면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로가 R 사인 세타 D 파이, R 사인 세타 D 파이, 세로는 이거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R D 세타라고 했죠. 이거 빨간 선 이게. 그리고 R D 세타이고, 그리고 이 높이는 DR이죠. DR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요소 D타워는 이 전체를 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 3차원 직각좌표계에서는 최적 요소가 dx 곱하기 dy 곱하기 dz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원통 좌표계에서는 최종 요소가 r 사인 세타 d 파이 곱하기 r d 세타 곱하기 dr 그렇게 되어진다겠죠.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바로 이 거리고 r d 세타는 이 거리고 dr은 이 거리이기 때문에 얘를 육면체로 근사했을 때 전부 다 이 세 개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은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D타워를 구해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거 있죠. 프사이 제곱 D타워, 이것을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1이 된다. 이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 프사이가 R 세타 파이지요. 그래서 라지 R, 라지 세타, 라지 파이 절대치의 제곱. 그 다음에 이 D타워가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방금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그렇게 된다고 방금 했지요. 그래서 이 적분을 각자 이제 변수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변수별로 따로따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R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지죠. 즉 라지 R 절대치의 제곱에다가 R 제곱에다가 DR 이렇게 되어지고, 세타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어지고, 파이에 대해서는 D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 말 뜻은 확률 밀도를 모든 공간에 대하여 부피로 적분을 해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입자가 존재한다. 고로 확률이 1이 된다. 그래서 이것 이코르 1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점프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것 있죠. 이것은 파이만에 의한 적분이고, 이것은 세타만에 의한 적분이고, 이것은 R만에 의한 적분이죠. 즉 여기에서 이 말은 R과 세타는 상관하지 않고 파이를 0부터서 2파이까지, 즉 전 공간이란 것은 원통 좌표계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서 R은 0부터서 무한대까지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타 있죠. 세타는 0도인지서부터 요 밑에 것까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파이, 이것을 X축부터 뺑 돌려서 2파이까지 모든 곳을 휩쓸면은 전체 공간을 휩쓸게 되어지죠.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 R을 0부터서 무한대까지 키우고, 그 키워진 R을
세타는 0부터서 파이까지 이렇게 쫙 긁어내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반평면이 되어지죠. 반무한평면이 되어져. 반무한평면이 되어진 그것을 0도부터 2파이까지 360도 땡 돌려버리면은 전체 커버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파이에 대한 적분은 0부터서 2파이까지 해야 되고, 세타에 대한 적분은 0부터 파이까지 해야 되고, R에 대한 적분은 0부터 무한대까지 해 주어야만 모든 공간에 대한 확률 밀도 적분을 우리가 해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모든 각도 파이에 대하여, 즉 0부터서 2파이까지 얘를 딱 적분해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x는 0부터서 2파이까지 쫙 이렇게 돌려가면서 적분을 딱 해줬을 때 그 값이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입자는 이 파이가 0부터서 2파이 되는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발견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세타 있죠. 이 세타 값도 0부터 파이까지 변화시키면서 이걸 다 계산해주면 이 값도 1이 돼야 돼. 왜 그러느냐? 세타가 0도부터 쭉 얘가 스캔하는 그 도중에 모든 입자가 다 발견이 되어져야 돼. 왜 그러는가? 바로 R하고 이 파이가 0부터서 2파이까지 돌고 있잖아요.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0부터서 파이까지 쫙 적분을 해줬을 때 이 값도 1이 돼야 되고, 이 값도 1이 돼야 되고, 이 값도 1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될 조건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그래가지고 이 세 개가 곱해져 가지고 1이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 가지고 파이에 대한 완벽한 해를 한번 구해 봅시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파이에 대한 완벽한 해를 구하고, 세타에 대한 완벽한 해를 구하고, R에 대한 완벽한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세 개를 곱해줘야 드디어 슈로딩거 방정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푸사에 대한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이 라지 파이 값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적분을 하면은 1이 되어지기 때문에 라지 파이에서 생겨난 적분 변수들을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실례로 보면 알아요. 자, 이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이게 미분 방정식 같은 것은 금방 암산으로 풀어지죠. 이러한 이게 미분 방정식을 잘 풀 줄 모르시는 분들은 실은 이 강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적인 욕망이 충만해 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 풀이를 알고서라도 배우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파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파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a exponential minus i ml 파이 플러스 b exponential i ml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즉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은 a와 b를 구하려고 해요. 무엇으로부터? 경계조건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파이 절대치의 제곱은 무엇을 우리가 파이 절대치의 제곱이라고 해요? 파이 스타 곱하기 파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파이는 이렇게 구해놨기 때문에 파이 스타를 구하면은 이 식 전체에다가 다 스타를 취해주면 되죠. 여기서 a와 b는 일반적으로 복소수이기 때문에 상수 a와 b에다가도 다 이렇게 스타를 취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것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파이 절대치 제곱은 파이 스타 파이 그렇게 되어지고 d파이, 이것은
자, 0부터 2파이 그대로 적어주고 파이 스타 파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얘하고 배분 법칙에 의하여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 상수요. 그래가지고 d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치 a제곱 플러스 절대치 b제곱 같은 경우는 상수잖아요. 지금 적분을 파이로 하죠. 파이로 하는데 상수 ab 같은 경우는 파이에 대해서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절대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고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로 적분해주면 2파이가 곱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a 스타 b는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얘를 적분을 하면은 2iml 분의 1 그렇게 나오고 얘를 그대로 적어주는데 2파이 대입하면은 얘가 4파이가 되어지고 0 대입하면 1 되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AB 스타도 동일하게 얘를 적분해주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다.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해 놓은 이 결과 있죠. 뭘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냐면은 0부터 2파이까지 파이 스타 파이 d파이 이걸 계산을 했어요. 이걸 계산은 그 결과가 무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 결과가 1. 고로 이렇게 1이 돼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참 많죠. A도 결정해야 되고 B도 결정해야 되고 또 무엇도 결정해야 돼? 분리상수 ML도 결정을 해줘야 돼. 분리상수 ML 이게 분리상수 ML 이것은 앞 시간에 제가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은 ML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 사용해야 되냐면은 거듭 얘기합니다. 여기서 적분상수 AB 같은 경우는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 저 분리상수 ML 같은 경우는 저 ML 값이 어느 정도 값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구해내냐면은 이렇게 해서 구해냅니다. 자, 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 이 파이를 사용을 해서 파이 스타 파이 d파이가 1이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 식을 이끌어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파이라는 것은 특정 파이라는 곳에서 라지 파이 값 이거다고 또 이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고 난 다음에 라지 파이 값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X축에서부터 이것을 XY 평면에 투영시킨 여기까지의 각도가 파이잖아요. 그런데 X축에서부터 이 파이에다가 이 파이를 더하면 다시 그 위치로 오잖아요. 다시 그 위치로 왔을 때 파동함수 이 파이가 같은 값으로 관측이 돼야 되고 계산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파이의 파이는 파이의 2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는 당연한 조건을 우리가 부과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이의 파이는 분명히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의 2파이 플러스 파이는 여기 파이 대신에 파이 플러스 2파이를 대입을 해준 것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조건은 이것과 이것이 항상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좌변하고 이 우변하고 항상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떨 때 이 좌변하고 얘하고 같겠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은 이러면 됩니다. 자, 이 앞에는 똑같죠. 이 앞에는 똑같죠. 근데 이 뒤에가 지금 얘하고 달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앞에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 뒤에 것만 달라. 그러면은 어떤 것만 되냐면은 이거 있죠. 이것이 1이 되고 이것이 1이 되어 준다면은 즉 얘도 1이 되어지고 동시에 이것도 1이 되어진다면은 얘하고 얘는 항상 같겠죠. 그래서 이거 있죠. 이것이 1이 되어지고 and 그리고요. 여기서 논리 곱이요. 오화가 아니고 and 얘가 1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뒤에 있는 거 이것이 1이 되어주면은 얘와 얘는 항상 성립을 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1이고 이것이 1이다. 즉,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ml은 어떤 값일 때 이 식이 동시에 만족하겠는가? 그것은 간단하죠. ml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모든 정수에 대해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ml 대신에 0 대입해 보세요. 0 대입하면은 exponential 0은 1 그리고 exponential 0은 1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ml 대신에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2파이는 1이고 또 exponential 플러스 i의 2파이도 역시 1이죠. 그 다음에 ml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exponential 플러스 i의 2파이가 되어지고 고로 1이고 이것은 ml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2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1이고 즉 ml이 이렇게 특정 정수값 하나가 되어지면은 이 식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식도 만족하기 때문에 고로 좌변과 우변은 항상 만족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ml은 이러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이 ml을 자기 양자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기 양자수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나중에 배울 거야. ml 대신에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은 이것은 항상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은 0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ml 대신에 이것들을 대입하면 이것도 항상 1이야. 고로 1 빼기 1은 0 고로 ml이 이러한 값을 가질 적에는 이 수식이 이것들은 다 0 돼버리고 얘만 남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ml 값이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 항이 제로, 이 항이 제로 그리 된다 그 말이야. 고로 남는 것은 이제 이것만 남지요. 이것만 남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풋 놓자 무엇을 놓냐면은 a 값을 0으로 한번 놓자 이거예요. 왜 a 값을 0으로 한번 놓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경계 조건을 적용을 시킨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불연속일 때, 즉 포텐셜 에너지가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서 불연속일 때 이러한 경계 조건이 하나 성립하고 또 하나의 경계 조건은 파동함수 절대치 제곱을 정 공간에 대하여 적분을 해줬을 때 1이 된다. 이것이 경계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핵이 있고 여기가 전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는 아무런 그 불연속이 되어지는 포텐셜이 없어. 즉 포텐셜 에너지는 V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0 R 분의 2제곱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공간상에서 볼 때 이 R이 불연속이 되어지는 곳이 없잖아요. 이 공간상은 진공으로 무한대까지 뻗쳐져 있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불연속이 되어지는 곳이 없어요. 다 연속이에요. 다 연속이기 때문에 1번 조건은 자동으로 맞아져 있고 이제 2번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잖아요. 2번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어냈고 ml 값이 이러한 값을 가진다는 조건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값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미지상수가 몇 개가 있어? A, B 두 개가 있죠. A, B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A와 B는 즉 이 식이 결국은 무엇하고만 같아주면 되냐면은 2라고 같아주면 돼요. 지금 현재 그 경계 조건으로부터. 그러면은 이 식이 2라고 같아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B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곧바로 A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었어. A라는 것은 얘를 쪼리 넘기면 2파이 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버리면은 루트 2파이 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A와 B 둘 다가 살아있잖아요. A와 B 둘 다가 살아있어.
달리 말하면은 미지 적분 상수가 지금 넘쳐나 있어. 넘쳐나 있단 말이 무엇이냐면은 경계 조건을 다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미지 상수가 또 그렇게 넘쳐져 있다 그 말이야. 경계 조건 개수하고 미지수 개수하고 똑같다면 오직 좋을 것인데, 경계 조건 개수는 지금 현재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낸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조건 있죠.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얘가 진공인 이상은 당연히 만족시켜줘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어떻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경계 조건 하나에 대하여 미지상수가 두 개가 되어져 가지고 미지상수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취하냐면은 A를 0으로 취합니다. A를 0으로 취해도 돼요. 왜 0으로 취해도 되느냐?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 무엇만 만족시키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라는 것만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A를 0으로 취해버리면은 곧바로 B값만 구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0으로 취한 A값하고 이 B값하고 이 두 개를 제곱하고 이 파이를 곱하면 그것이 1이 된다 라는 것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put A를 제로로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적에 또한 A를 0으로 놔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러한 조건이 생겨나, 즉 A, B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생겨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양자역학을 자세히 배울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2파이가 1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A를 0으로 놔가지고 B를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내가 선택을 했어. 왜? 미지상수가 하나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A를 0으로 잡았어. A를 0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양자역학 배울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나중에 배우고, 고로 A를 0으로 잡아버리면은 이 수식 있죠? 이 수식이 2파이 곱하기 이제 절대치 B제곱은 우변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파이분의 1 그렇게 되어지는데, 마이너스 값은 저리 제껴버리고 플러스 값만 취합니다. 역시 플러스 값은 저리 제껴버리고 마이너스 값만 취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A는 이미 0으로 뒀기 때문에 이 B값을 플러스 루트 2파이분의 1로 택하나 마이너스 루트 2파이분의 1로 택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그게 중요해. 우리에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파동하면서 푸사의 절대치 제곱이거든요. 절대치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2파이분의 1을 택해도 절대치 제곱해버리면 2파이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파이분의 1을 택해도 절대치 제곱해버리면 2파이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라도 택해도 되는데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택해주는 것이 더 편찮아요. 그래서 B값을 플러스 루트 2파이분의 1로 이렇게 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파이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A는 0으로 뒀기 때문에 이 항은 0, 그리고 B값은 루트 2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2파이분의 1 그대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때 ML 값은 무엇이라고?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계속 나가는 정수값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이 푸사이를 구하기 위해서 3개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제일 간단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양자역학이나 현대물리 교과서 99.9%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 놓았냐면은 이렇게 풀어 놓았어요. 곧바로 처음부터 파이는 B 익스포넨셜 I ML 파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것을 0부터 2파이까지 파이 제곱을 적분했을 때 1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얘는 사라지고 절대치 B 제곱만 남고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니까 고로 B는 루트 2파이분의 1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이는
B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은 루트 28분의 1 익스포넨셜 IML 파이 그런다고 교과서 99.9%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